저희가 이제 첫 번째 챕터는 패션 마케팅의 이해라는 챕터인데요. 패션 마케팅은 뭐 이제 용어나, 그죠? 패션도 좀 많이 듣던 용어고, 마케팅도 사실 여러분들이 저희 과목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많이 듣던 용어라 아주 익숙할 거예요. 익숙할 건데, 그래도 이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제 패션 산업이나 패션 브랜드에 가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일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개념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쭉 훑어보고, 그다음에 패션 브랜드 또는 패션 브랜드만의 문제는 아니고 또 다른 산업, 다른 제품에도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옷을 입으면서 저의 옷이 어떤 브랜드들이 있나 한번 이제 생각하면서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오늘 입으시면서 이게 내가 살 때에 어떤 생각으로 이 옷을 샀는가, 그죠? 그리고 실제 옷을 입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옷을 입었는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셨을 텐데, 저도 이제 브랜드를 딱 보면서 제가 살 때 내가 왜 이 브랜드에다가 이만한 돈을 주고 살까? 또는 브랜드가 없는 거에다가 또 돈을 또 지나치게 많이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내가 그 브랜드는 사실 잡히는 부분도 아니고 증명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닌데 사실 돈을 많이 지불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실제 제품의 어떤 소재, 그죠? 부자재, 그다음에 만든 어떤 사람, 그렇지만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거는 잘 모르지만 그 브랜드에다가 더 많은 돈을 넣었어요. 그죠? 넣었는데 그거는 아마도 이제 패션 마케팅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좋은 모델을 써가지고 그 브랜드 이미지를 더 좋게 했어요. 그러면은 실제 우리가 소재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가공하거나 공임하는 그 과정에 들어간 돈보다는 더 많이 우리가 이제 돈을 지불했을 수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서 나왔다. 그러면 그것도 사실 가격을 상승하는 요인이고 또 좋은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서 입은 이 옷이 실제 원료라고 하는 값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을 지불할 때는 이런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요즘에 이제 소비자들은 너무 많은 것을 원하죠. 저희가 제품을 만들어서 파는 입장이기도 하지만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살려고 할 때 디자인은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죠? 좋았다라는 거는 개인이 각기 다르긴 하지만 뭐 세련된 디자인이었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소재는 품질이 좋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도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브랜드 명성은 또 굉장히 좋았으면 유명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또 바라는 건 뭐냐면 가격도 저렴했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런 조합은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날로 소비자들은 그런 것들을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트렌디하면서도 제품은 좋으면서도 가격은 싸면서 브랜드 이미지는 좋은 거, 이루어질 수 없는 조합을 이렇게 원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또 맞추어주는 시장이 있어요. 요즘 어느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그래도 비교적 많이 맞춰줄까요? SPA형 브랜드죠. 그죠? 왜냐하면 품질 그냥 최상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좋고, 그죠? 유행이라는 접목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음에 들고, 더군다나 그게 우리가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이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패션 시장에서 지금 다 뭐 정체 또는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는데 SPA형 브랜드가 이제 그렇게 크는 이유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구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일부분 충족이 되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보여지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가 패션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념 또는 이러한 이제 중요성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저희가 이제 패션이라는 거는 앞에 마케팅 앞에 패션이라는 게 붙었어요. 그런데 사실 옷을 중심으로 해서 패션이라고 하지만 이 패션은 전 영역이 다 사실 패션이라는 또는 유행이라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션의 정의는 아시다시피, 그죠? 특정 기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특정 스타일을 일정 기간 동안 받아들이는 걸 우리가 패션이라고 해요. 그렇지만 이게 변화라는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없냐? 그럼 어때요? 일정 기간 동안 패션이었다가 또 그 다음에 변화가 돼서 새로운 패션이 나타나고, 그래서 계속 변화라는 거를 이제 추구하는 게 이제 패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옷만 그러냐?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했죠. 요새 여름이라 팥빙수 많이 드시죠?
요새 팥빙수 중에 또 그 인기를 끌고 있는 팥빙수가 뭔가요? 예, 그죠. 특정한 브랜드 이름이긴 하지만 저희가 예전에는 그냥 얼음에다가 그죠. 팥이 있는 거를 먹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순간 또 막 어느 뭐 별다방 뭐 이런 그런 데서 콩다방 이런 데서 이제 과일도 많이 들어가고 또 뭐 아이스크림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양도 많고 크고 달달한 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또 다시 트렌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인절미가 들어가고 뭐 하여간 콩가루가 들어가고 하는 그런 이제 또 팥빙수가 그죠 빙수가 유행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에서 또는 입는 옷에서도 그 다음에 살고 있는 거주 지역에서도 이렇게 패션이라는 게 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패션을 이제 패션에 동참을 하고 또 그 유행하는 스타일을 사서 입는데 그러한 욕구들 보면 여러 가지 욕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특별히 욕구가 어떤 욕구가 있냐면 구별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는 잡지인데 여기에 보시면 지금의 유행과는 상관없는 또는 다른 사람과 매우 구별되는 독창적인 스타일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냐? 유명한 브랜드이든 브랜드이지 않든 일반 사람들이 많이 입는 옷이든 입지 않는 옷이든 자기만의 스타일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는 거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이제 패션 스타일을 입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옆에는 이제 우리가 유명하다라는 브랜드입니다. 그럼 이제 이 브랜드는 사실상 살려면 많은 돈이 들어요. 돈이 들매도 불구하고 이제 특정한 브랜드라는 거를 사서 소비를 하고 또 그거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는 뭐냐? 자기는 또 이만한 브랜드의 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를 가지고 자기를 구별하고 그죠? 또는 아니면 특정한 스타일을 입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개성이 남과 다르다라는 걸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션이라는 거는 이렇게 일정 기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옷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스타일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많은 부분들을 담아서 표현하는 그러한 도구인 게 우리가 이제 패션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범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마케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전에는 패션에 있어서도 마케팅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냐? 옷만 잘 만들면 판매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옷만 잘 만들면 되지 그거를 마케팅이라는 개념을 막 넣어서 이제 저희가 더 전략적으로 파는 거가 필요가 없었는데 요즘 이제 브랜드 너무 많죠. 그죠? 국내 브랜드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브랜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경쟁이 더더욱 많이 이제 치열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패션 마케팅이라는 그런 게 이제 더 많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패션 마케팅의 개념을 이제 정의를 또 하고 그다음에 주요한 개념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를 보는데 크게는 이렇게 5가지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 개 한 개 시작을 해보는데 먼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고객이 뭘 원하는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고객이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어떤 욕구를 채우고 싶어 하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잘 채워주는 게 마케팅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먼저 고객의 필요와 욕구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에 그림을 좀 이제 제시를 해놨는데 무엇인가 마시고 싶습니다. 그죠? 마시고 싶을 때는 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커피를 마시고 싶다라고 했을 때 커피는 그냥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스턴트 쉽게 타 먹을 수 있는 커피부터 시작해서 약간 뭐 메스티지라고 해서 약간 고급의 느낌이 나는 그러한 이제 커피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좀 넘어서는 정말 바리스타에 준하는 정도의 그 맛과 그런 여러 가지 커피를 내리는 방법과 이런 것들을 익혀서 하는 그러한 이제 커피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가 만족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결핍감 이게 이제 필요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시고 싶다, 새로운 옷을 사야 하는데 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필요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게 새로운 옷이 필요한데 이제 어떻게 채울 것이냐 구체적으로 그 필요라는 거를 어떻게 채울 것이냐라고 하는 거는 욕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스턴트 커피를 먹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많은 돈을 들이고 좀 더 유명한 브랜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원두부터 볶아서, 그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믹스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내려서 먹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는 커피를 마시고 싶은 거지만, 욕구는 어떤 커피를 마실 수 있느냐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옷도 새로운 옷을 사고 싶어요. 요즘과 같이 가을로 이제 접어들고, 또 이제 개강을 했습니다. 개강을 했으면 옷이 필요하죠. 그죠? 그게 이제 필요입니다. 좀 이따 가면 이제 4학년 선배들은 또 옷이 필요해져요. 왜 필요할까요? 예, 취업을 위해서 면접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입지 않았던 양복이라는 거, 정장이라는 걸 이제 사야 됩니다. 사야 되고, 또 이제 뭐 형제들 간에 결혼을 하는 형이나 뭐 누나도 있고, 그러면 또 거기에 맞는 옷이라는 걸 사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필요라는 거는 내가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제 생기는 것도 있고, 외부의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사야 되죠. 사야 되는 거는 어떤 거를 사야 되냐 하는 거는 옷을 사고 정장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스타일을 사는 거죠. 이탈리안 감성의 수트를 살 것이냐, 또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 그죠? 뭐 명품도 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의 뭐 솔리드 옴무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도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브랜드를 살지, 어떤 스타일을 살지, 그거는 뭐냐면 욕구의 충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필요와 욕구라는 거를 잘 구별을 좀 하고, 그 필요와 욕구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어요. 누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고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필요와 욕구를 이제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조금 다른 예로 들어보면, 필요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질적인 필요예요. 이전에 말한 것처럼 옷이 필요하다. 옷은 굳이 옷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기본 원리로서는 기능적인 거죠. 춥거나 덥거나 아니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입어야, 다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입어야 되는 그러한 게 이제 옷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측면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그 욕구에 준하는 옷이라는 거는 물질적인 필요가 아니라 심리적인 욕망 또는 욕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옷에서는 비기능적인 욕구가 작용을 해요. 예를 들면 브랜드가 유명한 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브랜드를 입을 수 있고, 유명한 브랜드를 입는다라는 거는 내가 고가의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그 비기능적인 욕구는 예를 들면 뭐 디자인에 대해서 내가 굉장히 감성이 뛰어난 사람이다. 또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다. 또는 어때요? 큰 이제 뭐 돈을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로 인해서 심리적인 욕망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스카프 같은 경우도 저도 이제 스카프를 막 많이 사지만, 고속터미널 같은 데 가서 지하상가에서 가면 같은 디자인이지만 어때요? 뭐 비슷해요. 사실 전문가가 아닌 이상은 가리기 좀 어려운 그러한 이제 비슷한 디자인도 있고, 물론 이제 다른 디자인도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5,000원에도 스카프를 한 장 살 수 있고, 10,000원에도 스카프를 한 장을 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은 어때요? 제가 공을 하나 더 붙였나 안 붙였나 이렇게 다시 확인하면서 가격을 확인하는데, 브랜드라는 이름으로 또 어떤 브랜드냐, 그 브랜드 정체성이 고객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스카프라고 하는 것은 원단 양으로 봤을 때는 많은 양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가격이 어때요? 원가라는 측면에서 작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따뜻하게 해주냐라고 하면은 사실 모피코트, 거위털, 파카 이런 거에 비해서는 어때요? 따뜻한 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격이 확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뭐냐? 심리적인 욕망, 욕구라는 거를 채워줄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가격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싼 가격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같은 스카프지만 얘는 기능적, 뭔가 하나 걸쳐야 되겠다. 또는 아니면 목이 너무 시원하면 좀 목을 따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얘는 물론 그 기능 이상의 브랜드의 희소성, 그 다음에 디자인적인 어떤 우월함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청바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바지도 사실 굉장히 싼 것부터, 그죠? 요즘에 이제 프리미엄 지인 시장이라고 해서 매우 비싼 바지까지 있고요. 한동안 프리미엄 지인 시장이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있는데 처음에 노동자들이 입던 청바지에서부터 시작한 이 옷이 처음에는 질기고 그죠? 실용적이고 세탁하기 편하고 때 덜 타고 이런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개성, 그 다음에 남성다움 또는 선 라인, 핏이 좋아서 뭐 이런 것들을 충족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고가의 브랜드 또는 유명한 브랜드라는 거를 사서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필요와 욕구라고 했을 때는 어떤 경우는 필요를 채워주고 어떤 거에서는 욕구를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케팅의 경우는 이렇게 소비자의 심리적인 욕구를 채워주고 또 이제 필요라는 것도 물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필요와 욕구를 잘 파악을 해서 그거를 만족시켜 주는데 마케팅의 아주 기본 개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핵심 개념은 뭐냐면 패션 제품이죠. 그죠? 마케팅은 여러 가지 제품들을 하는데 패션 마케팅의 경우에는 패션이라는 데 더 주안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상표, 브랜드라고 하는 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이제 패션 제품이 아까 이야기했던 필요와 욕구를 채워주는 기본적인 제품인 거죠. 그런데 이제 패션 제품은 물질적인 부분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이지 않은 눈에 보이지 않은 무형의 서비스라고 하는 게 결합되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얘기했던 필요와 욕구를 같이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속성이라는 거는 뭐 소재 측면에서 면 100%예요. 아니면은 혼방이 되어 있어요. 뭐 단추 같은 게 굉장히 성능과 디자인이 좋은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런 개념으로 말할 때는 우리가 이제 물리적 속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외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옷을 입으면 그 브랜드를 입으면 나의 정체성을 어떻게 잘 표현해 준다. 그죠?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이러면 이제 심리적인 혜택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매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점포가 요새는 굉장히 VMD를 잘해서 멋진 분위기를 연출을 하죠. 그래서 뭐 화랑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인터넷도 이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차도 마실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좋은 고급스러운 점포 분위기에 들어가서 그 분위기라는 거를 직접 체험하면서 내가 굉장히 업그레이드 되어 보이는 그죠? 대접을 받는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도 하나의 이제 무형의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또 판매원이 어때요? 굉장히 잘 대해주죠. 대해주고 나에게 맞는 옷도 가져다주고 여러 번을 갈아입어도 짜증내지 않고 잘 맞추어주고 그죠? 때때로 제가 생각하지 못한 코디네이션을 보여줘서 새로운 어떤 스타일을 시도해보고 또 그게 나에게 맞다라는 거를 알게도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우리가 이제 패션 제품이라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시면 지오다노라고 하는 브랜드인데 물리적인 속성에 있어서는 아주 베이직한 그런 옷들 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패션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오다노라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안에 브랜드의 이미지 또는 브랜드의 정체성이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브랜드의 이미지, 브랜드 정체성이라는 거는 무엇으로 만들었냐 하면 물론 제품이 근간이 되긴 하지만 잡지에 나오는 광고 컷들, 그죠? 그 다음에 동영상으로 제작되는 광고들,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이 누구냐가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오다노의 모델들을 보면 다 어때요? 정말 청바지에다가 티셔츠 또는 셔츠만 걸쳐도 굉장히 멋진 그러한 모델들이 지오다노의 이제 그 모델들이 됩니다. 광고 모델들이 되죠. 그럼 이제 그런 이미지들이 형성이 돼서 제품에다가 또 새로운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명하다 또는 명품이다 라고 하는 그 브랜드들은 훨씬 더 소비자들로부터 호감을 이제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호의적으로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저항도 좀 적죠. 그래서 이제 가격이 다소 비싸도 그거를 이제 지불하고 우리가 이제 옷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션 마케팅을 할 때는 이렇게 제품적인 측면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의 측면에서도 브랜드의 정체성이라든지 아니면 브랜드의 파워라든지 아니면은 브랜드의 자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형성되어 있을 때 소비자들에게 자기의 어떤 제품도 잘 판매를 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지속적인 구매라는 거를 이제 이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두 번째는 패션 제품, 상품, 그 다음에 상표 브랜드라고 하는 게 중요한 핵심 개념이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가치와 만족이라는 측면입니다. 소비자들은 자기가 돈을 쓸 때 가치가 없으면 안 써요. 그게 작은 돈이든 큰 돈이든, 그죠? 작은 돈이라고 하더라도 10,000원을 내가 지불한다면 당연히 어때요? 10,000원의 가치가 있어야지 지불을 합니다. 또 뭐 청바지에 50만 원을 지불한다. 그러면 50만 원의 가치가 있어야지 지불하죠. 그래서 이제 그 가치가 있으면 소비자들은 만족을 하고 또 그 가치가 있으면 제품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가치라는 거는 근데 이제 하나로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자들이 매일매일 출퇴근을 합니다. 하면서 신사정장을 사죠. 어떤 사람은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 브랜드가 유명하지 않고 또는 아주 호의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브랜드를 사서 입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그러면서 돈을 지불하고 그 가치를 인정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많은 돈을 주고 그 다음에 제품의 관리나 이런 것도 쉽지 않은 정장, 양복을 사서 입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제 두 사람은 각각 쓰는 돈은 달랐지만 어떤 데에서는 합의를 한 거냐면 가치가 있다라는 데는 합의를 한 겁니다. 그 돈 20만 원을 줄 만한 가치가 있고 100만 원을 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합의를 한 거죠. 그러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도 달라요. 누구는 경제적이고 실용적인 그 가치라는 게 중요한 사람이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저렴한 브랜드에 이제 조금 튼튼한 옷을, 실용적인 옷을 사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제적인 가치보다는 뭐 자기의 지위를 표현한다든지, 그죠? 뭐 이런 게 더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굳이 아주 저렴하고 유명하지 않은 브랜드를 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비용이 들지만 더 높은, 더 유명한 브랜드를 이제 사서 옷을 입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치가 만족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가치는 어떻게 소비자마다 다르다. 그리고 그 가치는 비용 대비예요. 내가 얼마만큼 지불했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만족을 하는 거고요. 그죠? 그런 비용을 지불한 거에 비해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는 이제 또 우리가 마케팅을 할 때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잘 고려해야 되는 그러한 이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커피의 사례도 있고, 그 다음에 옷의 사례도 있습니다. 옷의 사례인데, 요건 이제 아동복 사례예요. 그죠? 아동복 사례인데, 우리가 이제 어른 옷하고 아동의 옷은 다른 게 뭐냐면, 뭘까요? 어른들은 체형이 뭐 키가 몸무게가 막 늘지 않습니다. 이미 다 성장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아이들은 어떠냐면 계속 성장을 해요. 올해 입고 내년에 못 입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른 옷에 고가의 돈을 지불한다라고 하는 거는 매년 여러 해 입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전제 조건이 있지만 사실 아이들 옷에서는 그 전제 조건이 1년도 못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그래서 할인점에서 싼 그러한 옷을 사고요. 그죠? 누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고가의 유명 브랜드의 키즈 라인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치는 그 소비자가 생각하는 가치인 거죠. 그죠? 그래서 나는 매년 입지 못하더라도 하나밖에 없는 우리 자녀를 굉장히 좋은 것으로 입히고 싶다라는 게 가치면은 비용 대비 그 브랜드가 충분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가치와 만족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될 수 있으면 어때요? 소비자가 가치 있다고 여기게끔, 그죠? 그리고 그 브랜드의 옷을 사서 입으면 최대한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또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환과 거래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교환과 거래는 우리가 이제 구매자와 판매자가 따로 이제 분리되어 있죠. 그럼 이제 그 구매자와 판매자가 서로 간에 물건과 돈을 서로 이제 교환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환이라는 거는 상대방에게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대가를
획득하는 거예요. 그죠? 획득하는 건데 둘 간에 그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둘 간의 거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조건들이 좀 있어요. 조건들은 여기에 제시한 것처럼 파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파는 사람을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구매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을 만들려고 준비를 해놔도 그거를 구매할 소비자가 없다면 우리가 교환이라든지 거래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둘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 기업은 제품이 있어야 돼요. 제품, 또 더군다나 어때요? 고객들이 좋아할 만한 돈을 지불하고 살만한 제품이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이제 제품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서비스까지. 그래서 판매원의 서비스도 있고 교환이나 환불이나 수선과 같은 그런 이제 서비스가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소비자들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교환할, 맞교환할 다른 무슨 대체안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대금을 지불하는 거죠. 비용을 주고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살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 거래가 일어나려면 서로 동의를 해야 돼요. 내가 이 제품을 줄 수 있고, 그죠? 이 상대방이 소비자가 그 가격을 지불하고 이거를 이제 살 수 있는, 그래서 서로 간에 동의가 일어나야지 교환이라는 게 일어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래를 하면 이제 이 기업 측면에서는 내가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다라는 거를 소비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은 소비자들이 다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광고도 하고 텔레비전에도 그다음에 잡지에도 광고를 해서 우리 브랜드가 만들어졌습니다. 또는 우리 브랜드가 새로 리뉴얼 했습니다. 또는 새로운 제품을 또는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의사소통을 해야지 고객은 또 그거를 보고 아, 이런 제품이 나왔구나. 이런 서비스가, 새로운 서비스가 나왔네 라고 하고 그거를 사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또 일정 부분 서로 동의가 일어나면 그거를 이제 승낙하고 구매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환과 거래라고 하는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 교환과 거래가 일어날 때는 한번 이 거래라는 게 일어나면 그 다음에 거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둘 간의 기업과 소비자 또는 제공자와 구매자라고 하는 사람들 간의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이 브랜드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충성 고객이 생기는 게 굉장히 좋은 거고요. 그죠? 또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매번 새로운 정보를 얻어서 그거를 평가해서 새로운 옷을 산다라는 게 굉장히 번거로운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나에게 잘 맞는 제품과 나에게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브랜드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거기서 이제 옷을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잘 형성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이런 관계를 설명할 때 보통 이제 뭐 파레토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2대8의 법칙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의 고객의 상위 20%가 매출의 많은 부분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역적으로 서울, 경기라는 곳에 인구 분포도 많지만 소비라는 것도 많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을 봤을 때, 전국에서 일어나는 전체 매출을 봤을 때 이제 서울이나 경기 지역에서 일어나는 매출이 많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브랜드를 봤을 때도 한 브랜드에서 상위의 고객들이 지속적으로 반복 구매를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왔을 때마다 우리가 이제 객단가라고 말하는, 손님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을 사서 한 번에 사가는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법칙이 적용돼서 어떻게 하면은 그 충성 고객들을 잘 유지할까,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다른 브랜드를 열심히 사고 있는 사람을 우리 브랜드의 고객으로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비용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이 필요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잠재 고객이지만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경험도 없고 호의적인 이미지도 형성하고 있지 않은 사람을 또 데리고 오려면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경험한 고객을 만족도를 높이고, 그 다음에 이미 거래해 본 사람들의 관계를 이제 강화를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지속적으로 와서 구입하고, 또 그 사람들이 좋은 정보들을
다른 소비자들에게 전해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하는 구전 정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소문들을 내서 다시 이제 고객들이 모여들 수 있게 만드는 거, 이제 그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패션 시장인데, 우리가 이제 패션 시장이라고 할 때는 여러 가지 개념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제일 쉽게 정의하는 거는 장소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을 가서 어디서 사요? 그러면 이제 뭐 백화점에 가요. 그죠? 동대문 시장에 가요. 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패션 시장이라고 했을 때는 장소라는 게 이제 가장 또 이제 기초 개념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소비자의 그 어떤 집합을 우리가 패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객들이 이제 제품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실제 와서 제품을 사는 고객들의 집합, 이것이 바로 뭐냐면 패션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션 시장을 나눌 때는 여러 가지 걸로 나눠요. 예를 들면 상품으로 나눌 수 있죠. 상품을 중심으로 시장을 나눈다면 뭐 예를 들면 캐주얼 시장이다, 뭐 정장 시장이다,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연령으로 나누면 어때요? 성인복 시장이다, 그죠? 유아동복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또 나눌 수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기준으로 시장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장소의 개념도 되고, 그 다음에 소비자의 개념도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소비자 시장은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개인 또는 가정,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소비자 시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의 집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말할 수 있는 거는 산업재 시장인데, 이 산업재는 우리가 이제 옷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제 원사부터 시작을 하죠. 그죠? 원사를 이제 직물로 만들어서, 그죠? 직물에다가 염색을 하거나 프린트 무늬를 찍거나 가공을 하거나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이라는 거를 브랜드에서 이제 제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공급망 사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각각의 그러한 이제 그 단계에서 산업재 시장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브랜드 제조업체다. 그러면은 직물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직물 시장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직물업자, 직물업체들은 또 원사를 사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사업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산업재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재판매업자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재판매업자는 제조라기보다는 이미 제조되어 있는 거를 사서, 그죠? 그 다음에 다시 재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백화점이다, 뭐 홈쇼핑이다, 이런 곳은 자기네가 직접 제조를 하는 건 아니에요. 브랜드에서 제조한 그러한 제품을 사다가 이제 어떤 공간에 놓고, 그게 인터넷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홈쇼핑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백화점도 될 수 있는데, 이러한 공간에다 놓고 판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재판매업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제시장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이제 국내가 아닌 외국인 또는 외국 시장을 겨냥해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요거를 우리가 국제시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장소의 개념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여성이냐 남성이냐 성인이냐 아동이냐 하는 그러한 이제 인구 연령으로서도 시장을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산업재냐 아니면은 제조가 중심이냐 또는 그거를 재판매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을 이렇게 다르게 구분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이러한 요소들이 다 어때요? 다 결합이 되고, 그죠? 다 서로 상호 보완이 되면서 패션 마케팅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패션 마케팅에 대한 정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보셨을 텐데, 현대적인 정의와 그 다음에 전통적, 이전에 말했던 정의가 이제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냐, 전통적인 정의는 제품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제 패션이라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원부자재가 있고요. 그거를 이제 브랜드에서 제조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그거를 유통업체에서 소매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을 사가는 사람이 소비자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단계에 이르는 과정에서 패션 제품이 어떻게 잘 흘러가겠느냐,
그죠? 그 흘러가게 만드는 활동을 우리가 이제 패션 마케팅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빠졌는데 그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고객이라는 개념은 좀 빠졌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고객이라는 게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 제품만 잘 만들어내면 그게 소비자에게 잘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에 대한 이야기나 고객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지 않고도 패션 제품이 잘 어떻게 흘러갈 수 있었던 거죠. 소비자들까지. 그런데 어느 순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대안들이 많이 나오면서부터 더 이상 전통적인 정의만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다가가는 데는 이제 한계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냐. 우리 고객이 원하는 게 뭐지? 아까 얘기했던 우리 고객이 필요로 하고 우리 고객이 욕구를 충족받기를 원하는 부분이 뭐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하나는 뭐냐, 기업은 또 고객의 욕구만은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를 해야 되냐면 이윤이라는 걸 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 다음에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그 다음엔 어떻게 제품이나 서비스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이 잘 설계돼 가지고 거기에 맞는 가격, 그죠? 거기에 맞는 유통 채널,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짜서 그거를 실행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 이제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패션 마케팅이라는 거는 거기에 어떻게 좀 더 패션의 특징이라는 게 있지요. 패션 산업의 특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패션의 특징, 패션 산업의 특징이라는 게 부여돼서 그 다음에 그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고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가격을 책정하고 거기에 따른 판매 촉진 전략을 시행하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유통 전략들을 수립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이 과정을 다 우리가 이제 패션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패션 마케팅이라고 할 때 어디까지 패션으로 봐야 되냐 이거죠. 어디까지 패션, 옷만 패션으로 봐야 되겠느냐 아니면 옷 이외에 좀 더 광의의 패션의 개념으로 봐야 되겠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패션이 옷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새는 뭐 토탈 코디네이션, 그래서 전체가 어때요? 어우러지는 그런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그러한데 소비자들이 더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패션이 옷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옷과 관련된 제품, 그죠? 그래서 토탈 코디네이션 개념을 다 이룰 수 있는 제품, 그 다음에 패션 관련 서비스까지 다 전체가 다 패션 마케팅이 적용될 수 있는 범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 아이템이 유행을 해요. 그죠? 미니스커트가 유행을 하면 미니스커트만 유행을 하는 게 아니라 미니스커트와 관련된 자파가 유행을 합니다. 자파가 유행을 해서 거기에 걸맞는 레깅스 또는 거기에 걸맞는 양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을 하는 거죠. 유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패션의 트렌드 중에 굉장히 자연주의적인 그러한 트렌드가 또 유행이다. 그러면 어때요? 자연주의적인 소재가 활용된 뭐 신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속해서 같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션 마케팅이라고 했을 때는 패션을 중심으로, 옷을 중심으로 또는 옷과 관련된 제품들, 그래서 주얼리, 스타킹, 넥타이, 뭐 스카프, 모자 이러한 여러 가지 자파들, 그 다음에 서비스들 이렇게 이제 같이 연동되어서 적용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요즘 이제 패션 산업 중에 여러 세분 시장이 있지요. 여성복도 있고 남성복도 있고 여러 시장이 있는데 그 시장 중에 그 시장의 성장세가 많은 시장이 어느 시장이냐면 자파 시장이 하나가 성장세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방이라든지 구두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패션 마케팅이 또 적극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고 또 소비자들은 토탈 코디네이션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좋아서 이제 옷뿐만 아니라 가방과 그 다음에 구두 뭐 이런 것에서도 이제 관여를 많이 해서 그런 제품들을 많이 사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패션 마케팅의 이제 개념과 그 다음에 뭐 적용 범위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패션 마케팅의 이제 중요성입니다. 왜 패션 마케팅이라는 개념이
이전과 같이 그렇게 5개의 요소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왜 이것이 이제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가라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일단은 뭐 중요한 부분도 있지만 굉장히 부정적인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제 패션 마케팅을 한다라는 거는 이제 고객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잘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제 전략적인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좋은 모델도 많이 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디자인도 막 만들어내고, 이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소비를 너무 부추기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부정적인 시각도 제기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비판적, 부정적으로 보면 이제 그러한 결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기업이나 소비자 측면에서 일단 둘 다 제품이라는 거를 교환해서 둘 다 얻는 혜택이 있습니다. 그죠?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는 거고, 고객은 어차피 의식주라고 하는 부분에서 의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해요. 옷을 입어야 되고, 또 옷을 입을 뿐만 아니라 옷으로 나의 직업도 나타내고, 그죠? 그다음에 나의 개성도 나타내고, 나의 신분도 나타내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둘 다 이러한 교환 행위를 해야 되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패션 마케팅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어차피 옷을 사야 되는 거예요. 사야 되는데 어떤 옷을 사면 가장 내가 지불한 돈 이상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정보라는 거를 알고 그 정보를 잘 판단을 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기업에서 하는 마케팅 활동들이 광고를 해준다든가, 브랜드가 나왔다, 또는 어떤 제품의 특징이 변했다, 새로운 브랜드를 런칭했다, 어떤 소재를 썼다, 가격적인 혜택이 있다,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고객의 입장에서는 또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가 자기의 브랜드의 정체성을 말하다 보면 고객의 개성이나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패션 스타일과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브랜드를 찾아서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 측면에서는 다른 사람과 구별하고 우리가 패션으로 하려고 하는 개성을 연출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좋은 이제 선택 대안을 가질 수 있는 거고, 그에 따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좋습니다. 좋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측면에서는 뭐냐, 기업은 다른 여러 경쟁사들과 경쟁을 해서 이윤을 창출을 해야 돼요. 이윤을 창출하려고 하면 경쟁사보다는 더 많은 가치나 혜택이 소비자들에게 가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혜택이 가게도 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더 많은 가치가 부여되는 것처럼 보일 필요도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더 많은 경쟁사들 대비 강점을 전달하고, 그로 인하여서 자기네들은 실패하지 않고 또 더군다나 더 성장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소비자나 기업의 측면 둘 다 패션 마케팅이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패션 마케팅에 대한 정의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럼 이제 패션 마케팅 관리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라는 것을 봤을 때, 목표는 패션 마케팅 정의에서 말한 것처럼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데 목표를 두는데, 그 관리하는 과정에서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환경이나 소비자를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한 것이 소비자가 중요하다, 우리의 고객,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표적 고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당연한 말이고, 또 하나의 말은 환경이 매번 바뀌는 거죠. 날씨도 바뀌고 우리가 예측했던 것들이 다 맞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떻게 맞지 않는다고 예측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시적인 환경들 또는 미시적인 환경들, 뭐 예를 들자면 인구 통계적인 특성들, 기후 변화들, 그죠? 그 다음에 경쟁사들이 어떤 게 생겨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변화는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한 번만
그 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내가 한 번만 소비자들에게서 조사를 했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전략적인 마케팅을 하는 데에는 한 번 일회성에 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계속 변화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변화라는 거를 끊임없이 조사하고 추적해야 되는 거죠. 추적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그 계획한 것을 실행했을 때 고객이나 또는 시장으로부터의 반응들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다시 이렇게 한번 피드백을 해보고 그거를 다시 또 전략에다가 이제 반영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마케팅 관리라고 하는 거는 소비자 또는 마케팅 환경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전략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시행하고 다시 그 반응들을 다시 이제 전략에다 투입하고 이런 과정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무엇보다도 어때요? 고객이라는 거죠. 우리 고객이 뭘 원하냐? 우리 고객이 어떨 때 반응을 하냐? 우리 고객이 말은 하지 않지만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잘 알 수 있다면 우리가 이 패션 마케팅 관리라는 거를 더 적합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련된 자료들을 많이 수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수집하는 것도 고객을 안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화도 해보고 그 다음에 조사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해보는 거죠. 관찰도 해보고 이래서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는 건데 그래서 패션을 하거나 또는 패션 마케팅을 하는 그 이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또는 이제 그 일을 주 업무로 할 학생들에게는 항상 소비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해 보라는 말을 해요. 내가 소비자이기도 하지만 나와 같은 또 다른 소비자에 대해서 어떻게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백화점 가서 예쁜 옷만 내 몸에 걸쳐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사는 구매 과정도 어떻게 잘 살펴보는 거예요. 잘 살펴봐서 뭐를 고려하고 있지, 어떤 디자인을 선택하지, 왜 결정을 하지 않고 다시 돌아 나가지,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리서치라는 것도 한번 해볼 텐데 간단하게라도 뭐 소비자 조사도 좀 해보고, 그죠? 조사를 해서 그거를 뭐 빈도, 명수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정리하지 마시고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뭘까라고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브랜드에서 내가 이런 마케팅 부서에서 이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적어도 내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관찰 또는 해봤던 조사들 이런 것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전략들을 수립을 할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 과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마케팅 환경 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환경을 분석을 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후도 할 수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인구에 대한 조사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산율이 어떻게 될까? 인구 구성비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경기가 좋아질까? 나빠질까? 뭐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경기가 좋아지면 어떨까요? 경기가 좋아져요. 그래서 직장도 많아져요. 그래서 취업도 잘해요. 그럼 패션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옷을 구입하려고 하고 실제 구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경기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 브랜드가 굉장히 독자적으로 예를 들면 캐주얼 시장에서 이제 뭐 매출도 잘 일어나고 소비자층도 탄탄해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로운 브랜드가 딱 나타났어요. 나타났는데 굉장히 절대 강자의 모습으로 좋은 디자인에 더 많은 서비스들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근데 가격은 더 싸게 제공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경쟁사가 딱 생겼으면 이미 나는 이제까지 잘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잘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런 경쟁자가 딱 나타나면 고객들은 어때요?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제 경쟁사가 나타남으로 인해서 우리 브랜드의 전략은 어떻게 다시 세워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 내부적으로 뭐 디자인실과 마케팅실이 잘 의견이 조율이 안 돼가지고 제품이 제때 나오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내부적인 문제로 인해서 또 이제 기업이 이윤을 추구를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마케팅 환경을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주의 깊게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는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시장을 좀 나눠야 되는 거예요.
왜냐, 옷은 각기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굉장히 다릅니다. 그죠? 같은 20대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따뜻하고 그 다음에 시원하고 그 다음에 잘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가격은 쌌으면 좋겠고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같은 20대지만. 근데 또 다른 20대는 굉장히 좀 세련됐으면 좋겠고 개성을 연출했으면 좋겠고 가격은 비싸도 상관이 없고 라고 하는 그런 고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령도 다르죠. 소득도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좋아하는 좋은 디자인, 세련된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도 말은 세련된 디자인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머릿속에서 구상하고 있는 그런 세련됨이라는 거는 각기 다 다르죠.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다가 나누어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연령으로 구분을 하든지 지역으로 구분을 하든지 시장으로 구분을 하든지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분한 시장을 다 우리 브랜드에서 어떤 마케팅적으로 제품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뭐 광고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접근하고 이것이 다 가능하지는 않아요. 그럼 이제 그 중에 일부 우리 기업에서 원하는 고객을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표적시장 선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요 내용들은 나중에 챕터별로 더 자세히 나와요. 그런데 이제 개관이니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품에 대한 것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제품이 어느 포지셔닝을 가질까, 가격대는 감성적으로는 어느 포지션을 가질까 이런 것도 이제 좀 결정을 해야 돼요. 결정을 하고 그 전략을 세우면 거기에 따라 마케팅 수단들을 이용해서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겁니다. 구체적인 전략은 어떤 디자인으로 어떤 제품으로 가격은 저가로 할까 중저가로 할까 할인을 좀 많이 할까 좀 적게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 촉진 전략으로서 뭐 예를 들면 광고는 어디다 할까 잡지 뭐 여성들이 보는 잡지에다 할까 남성들이 보는 잡지에다 할까 뭐 텔레비전 광고를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이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판매원들은 어떤 서비스를 줄 것이냐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유통도 다양한 전략들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요즘과 같이 유통 채널이 매우 다양해졌잖아요. 그죠? 예전에는 뭐 유명한 거, 뭐 좋은 거, 뭐 그다음에 몇 년 동안 입을 거는 백화점에 가서 사고 그다음에 티셔츠는 뭐 시장에 가서 사야지. 그런데 요즘은 뭐 시장도 인터넷도 있죠. 홈쇼핑도 있죠. 그다음에 뭐 국내만 시장에 있는 게 아니라 해외 직구를 해서 해외의 것을 바로 구입해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이 유통에 대한 전략도 굉장히 정교하게 많이 세워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케팅 관리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환경에 대한 분석, 경쟁사, 자사 분석, 그죠? 이런 것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고객들, 표적 시장이라고 하는 고객들에 대해서도 아주 주도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그러는 다음에 우리 기업에서 할 수 있는 전략들을 세우고 그 다음에 마케팅 도구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제품 가격 촉진 유통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가지고 이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패션 마케팅의 개념이 이제 점점점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그 개념에 있어서의 중요한 그 중요점도 많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마케팅 관리 철학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변경되어 왔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처음에는 기업 중심적인 마케팅 관리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생산 또는 제품 또는 판매라고 하는 그 개념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이 개념이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뭐냐? 먼저 패션 기업이 이제 살아남고 그죠? 성장하려면 제품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개념이 통했던 그 시대는 뭐냐? 수요는 많은데 살 사람은 많은 거예요. 많은데 제품을 만들어서 공급할 기업이나 기술은 적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든지 자동차를 만들어내고 옷을 만들어내고 아니면 주택을 건설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냥 판매가 되던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건 어떤 그런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만들어 놓으면 판매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는 시장도 어때요? 점차적으로 성장이 막 빨라요. 그래서 옷 회사도 많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뭐 식품을 만드는 회사도 많이 늘어나고, 원사를 만들어내는 회사도 막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어때요? 취직할 자리도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경제 성장이 많이 되고 이러한 생산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할 때는 일자리도 많이 창출이 된 거예요. 만들면 팔리니까 만들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 거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산이 중요할 때는 이제 어디에 기업이 그 전략적으로 이제 자기의 어떤 비용이나 인력 구조나 이런 것들을 투여를 하냐면, 어떻게 하면 만들 때 원가를 절감할까? 그죠? 만들어내면 팔리니까 파는 거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대신 만들 때 비용을 어떻게 하면 줄이지? 어떻게 하면 효율성 있게 만들어서 많은 것들을 빨리 만들어낼까, 대량으로 만들어낼까, 이게 기업에서 중점적으로 두는 부분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많이 팔려면 어때요? 유통망이 많아야 되는 거죠. 뭐 옷 가게라든지 대리점이 많이 전국적으로 분포하게 해서 거기를 통해서 막 옷을 많이 팔아내는 겁니다. 그때가 뭐냐면 생산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던 그러한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 옷들이 브랜드라는 이름을 달고 나왔을 때의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가 1970년대고, 그때 나온 브랜드들이 뭐냐면 레나운도 있고, 그 다음에 반도 패션, 그죠? 코오롱 패션이라고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반도 패션이라는 그 브랜드가 있었어요. 그죠? 그거를 만들어내던 선배들도 아마 이제 저희 의류학과 교수님들로 다 계실 텐데, 그 반도 패션이 나왔을 때 아, 저게 아주 고가의 좋은 브랜드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머지 뭐 옷이 예쁘다 뭐 그런 생각까지는 가지 못했고, 아, 저런 브랜드가 좋은 브랜드구나, 저거를 사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랜드가 런칭이 되고 제품이 만들어지면 이제 판매가 막 일어나던 시점이었죠. 그러다가 이제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제품을 잘 만들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중요성이 대두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만들기는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차츰 만들어내는 기업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좀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려는 하진 않았지만, 소비자들도 그죠? 자기네가 최고의 품질과 성능을 가진 제품을 선호하는 것 아닐까? 굳이 확인한 바는 없지만, 그죠? 그래가지고 좋은 상품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디자인도 좋게, 세련되게, 품질 굉장히 좋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함정이 뭐냐면, 소비자들이 원하는 만큼이라는 거를 확인한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나노 섬유라고 얘기를 하죠. 굉장히 얇은 섬유를 만들어내는 거는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혁신이고 굉장히 좋은 발전 과정입니다. 그래서 만들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좋은 품질의 뭔가 원사, 좋은 품질의 원단을 만들어낸 거예요. 얇은 실을 만들어내고 얇은 직물을 만들어내서 가볍고 부드럽고 좋은 거죠. 좋은 건데 기술력으로는 그렇게 좋았지만 그거를 입는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빨리 다른 거예요. 다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사거나 아니면은 취급을 주의해야 되는 거죠. 입을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소비자가 그러면 그렇게 나노라고 하는 기술까지 원했냐 이거죠. 옷에서는. 기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아주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만들어내지만 입는 소비자들은 옷이라는 개념에서 그렇게 얇은 원사와 그런 원사로 직물을 만든 직물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뭐냐? 제품을 최고의 품질과 성능으로 만들어냈지만 시장에서는 그리 많이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건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품의 컨셉에 집중되어 있는 기업, 그 다음에 거기에는 약간 함정이 있다. 그죠? 소비자들이 원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일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겨울에 이제 동네 뒷산 가요. 뒷산 가는데 기능성이 많이 들어가 있는 옷을 삽니다. 그래서 따뜻하고요, 방수되고요, 뭐 이런 옷을 사요. 근데 그런 기능이 많이 들어가려면 가격이
고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아주 높은 산을 오르는 거 아니면 그만큼의 기능도 다 필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제 최고의 성능과 기능을 담은 옷을 만들어내고 원단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이제 가격이 비싸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나는 그렇게 온도 조절까지 되는 옷이라는 게 필요 없어. 그죠?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은 소수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업의 그러한 품질과 기능, 성능이라는 걸 최고로 했지만 어때요? 소비자들은 별로 원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도 뭐냐면 소비자들이 원한다라고 생각했지만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기업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킨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판매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또 중요해요. 근데 이 판매도 어때요? 기업 입장에서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제품, 그러니까 뭐냐? 소비자가 원하는 바가 많이 담겨져 있지 않은 제품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이제 적극적으로 판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할인 판매도 하고 끼어 팔기도 하고 그러면서 막 밀어넣기 식으로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통망도 많이 만들고 혜택이라는 걸 좀 줘가지고 많이 판매하는 거, 결국 뭐냐면 소비자에게 제품 구입을 강요하는 그러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마케팅 관리 철학은 이렇게 기업 중심적이었습니다. 왜냐? 경쟁이 치열하지 않았고 제품이라는 것도 희소했고 품질 좋은 제품이라는 것도 희소했고 유통망도 많이 없어서 소비자가 접근하기도 어려웠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 마케팅 관리 철학을 가지고도 어떻게 우리가 충분히 기업의 이윤이라는 걸 추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지나서는 이제 이 마케팅 관리 철학을 좀 바꿔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관리 철학이 뭐냐면 고객 중심적 마케팅 관리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까지 말했던 생산, 그 다음에 제품, 판매 이거를 넘어서 그 이전에 우리가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어떤 거를 요구하고 있느냐, 그죠? 고객이 뭘 원하고 있느냐, 이게 이제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 경쟁사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 중심적 마케팅 관리 철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나 혼자 모든 소비자에게 의류 제품이라는 걸 주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경쟁사보다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더 만족을 줄까라고 하는 게 고민인 거죠. 그래서 문제의 출발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좋은 디자인이라고 하는 고객이 원하는 욕구, 고객이 원하는 심미적 디자인이 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에서는 이제 전략적으로 여러 브랜드들을 런칭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성복이 처음에 나왔을 때 그냥 여성은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이제 몸을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디자인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별로 여성 고객을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구분하지 않다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여성 고객을 굉장히 열심히 관찰을 한 거죠. 관찰을 하다 보니까 여성이라고 해서 성별로 하나의 소비자 집단으로 묶기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워서 그 구분을 고객의 욕구 중심으로 이제 나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한섬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이제 대표적인 브랜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냥 이제 하나의 여성복 브랜드를 만들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세분화를 합니다. 세분화를 해서 약간 고급의 고품질의 크로스 코디가 가능한 타임이라는 브랜드도 만들어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개성이 있는 캐릭터면서 조금 더 가격대가 좀 낮은 그러한 이제 마인이라는 브랜드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정장 브랜드가 아닌 캐주얼 착장을 하는 그러한 이제 소비자층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제품 중에 니트 제품을 많이 강화한 시스템이라는 옷도 만들어내고, 그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어린 연령대가 좀 더 낮고, 그래서 이제 가격대도 그 연령대에서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브랜드를 런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회사에서 여성복 시장으로 시작했는데 점차적으로 고객을 자세히 관찰하다 보니까 여성의 어떤 욕구가 다 다른 거죠. 연령대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옷으로 표현하고 싶은 감성도 다른 거예요. 누구는 수트를 중심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굳이 수트보다는 크로스 코디나 아니면 좀 더 편안한 옷으로 이제 자기가 코디네이션해서 그 다음에 연출하고 싶은 사람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욕구를 파악을 하고 그 시장을 집단으로 묶은 겁니다.
묶어서 다시 새로운 여성복 브랜드를 여러 가지로 만든 거예요. 그죠? 이게 뭐냐면 고객의 욕구를 중심으로 해서 브랜드를 이제 런칭을 한 그러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또 1990년 후반이 딱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제 구매 활동을 해본 거예요. 해보고 이제 나름대로 소비에 대해서 합리적인 소비가 무엇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의류 브랜드에서는 고객들이 이제 즐겨 옷을 사지 않게 되면서 재고가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또 새로운 브랜드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아예 가격대를 좀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라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 소비를 할 수 있는 가격대로 맞추어서, 그래서 중저가, 그럼 그 가격대에 맞추어서 어때요? 광고나 아니면 제품의 어떤 품질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조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브랜드들이 나와서 뭐 우네논 같은 이런 브랜드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부터 이제 또 캐주얼 브랜드가 또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시대마다 고객의 욕구가 달라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꼭 거기에 맞춰서 또 새로운 브랜드가 런칭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000년대 이후로 가서는 고객들이 또 새로운 어떤 욕구가 생깁니다. 어떠냐면 좀 잘 살고 싶고, 그죠? 웰빙이라고 하는 나의 삶의 품질을 좀 좋게 만드는 삶도 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하고, 또는 여가라는 그런 자기가 쓸 수 있는 시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가져다가 어떻게 활용할 그러한 이제 뭐 시간들이 생긴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 입을 옷이라는 게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포츠 활동을 한다든지 편안하게 입을 옷이 필요하다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욕구가 있어서 그러한 욕구를 이제 파악하면서 캐주얼 브랜드에서 약간 캐주얼 브랜드의 어떤 캐주얼 브랜드 런칭도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스포츠 브랜드도 많이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시장의 흐름은 곧 결국 뭐냐, 기업 중심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했을 때는 이렇게 브랜드가 세분화된다든지, 또는 그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새로운 시장이 생긴다든지 이런 게 좀 어려울 거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고객에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고객에 맞추려 하다 보니까 시장이 더 분화되는 그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고객 중심적 마케팅 철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요 안에는 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뭐냐, 그 이제 세 가지 특징이, 첫 번째는 이제 고객 지향적이고, 두 번째는 전사적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고, 세 번째로 이제 중요한 개념은 고객 만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먼저 고객 지향적 패션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고객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예요. 우리 고객이 요구하는 가치가 심미적인 가치다. 그러면 그 가치를 채워줘야지, 그죠?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해야지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반복 구매를 하고, 그죠? 충성 고객으로 남을 수가 있는 거죠. 새로운 소비자를 끌어들여온다는 것도 너무 힘든 판에 있는 고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고객 지향적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할까라고 하는, 그런데 중심을 두고 우리가 이제 마케팅 관리를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전사적 마케팅 또는 통합적 마케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사적 마케팅, 통합적 마케팅은 어떤 거냐면, 일단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전사, 그 부서, 그 회사에 있는 모든 그 다른 부서들이 유기적으로 이제 그 전략을 같이 공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고객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때요? 처음 위에 사장님부터 임직원, 그죠? 그 다음에 마케팅 부서, 디자인 부서, 생산 부서 모두가 다 하나의 고객 만족을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일들을 감당을 하고 서로 협조를 하는 거죠. 만약에 협조를 하지 않으면 내부적으로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문제가 생긴다는 거는 생산할 때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각 대리점에 제품들을 적당하게 배분을 해야 되는데 배분이라는 게 적당하게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사실 고객 만족이라는 걸 일으키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사적으로 고객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어떻게 통합해야 된다. 서로 일치하고 그다음에 일의 프로세스를 잘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합적인 마케팅이라는 거는 이제 패션 브랜드가 자기 혼자만 옷을 만들어내서 제품을 유통시킬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업체들과 서로 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직물 또는 직물을 가지고 오는 컨버터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했으면 그거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물류 창고에 넣어서 적당하게 대리점으로 이제 배분하고 하는 그 각 요소마다 함께하는 이제 그 협력 업체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협력 업체들하고 같이 그 시기나 또는 목표를 완성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게 고객 만족을 일으켜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객 중심적 마케팅 철학이라고 하는 거는 전사적 또는 통합적 마케팅, 이거를 이제 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뭐냐, 기업의 이익을 이루는 것이 마케팅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철저하게 기업 입장보다는 어때요? 고객의 만족을 통해서 해야지만 장기적으로 그 기업에 이윤이 생기고, 그죠? 그 기업이 존재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 중심적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고객 지향적 마케팅, 전사적 마케팅, 통합적 마케팅, 그 다음에 고객 만족을 통해서 기업의 이익을 이제 실현을 한다라고 하는 요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것이 고객 중심적 마케팅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또 어떤 마케팅 철학으로 이제 바뀌고 있냐면 사회 지향적 마케팅 철학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는 뭐냐? 이제 우리가 마케팅 활동을 한다라는 거는 기업의 이익을 추구해야 되고, 그죠?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되고, 근데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사회에 어떤 이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에 이익이 돼서 그것이 또 고객에게 좋은 감정을 일으키고, 또 이제 기업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천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각 기업이 뭐 제품을 만드는 거 잘해야 되고요. 그죠?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거 잘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통해서 이룬 이윤이라는 거를 적절하게 이제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이 뭐 환경 문제에도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 복지, 대중의 복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류 같은 거는 이제 만들 때 어때요? 아무래도 환경 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죠. 그죠? 예를 들면은 뭐 청바지에 워싱을 한다. 그럼 뭐 수질 오염, 그죠? 염색으로 인한 또 수질 오염 이런 게 이제 생기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첨단화됐다 하더라도 노동 집약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 봉제라는 과정을 하고 각 작업 단계마다 이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일을 하려면 근무 환경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임금이 싼 데를 가야지 원가를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임금이 싼 데로 가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어때? 임금을 적당하게 지불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케팅 활동을 많이 해가지고 사람들이 옷을 많이 샀어요. 많이 샀는데 요즘은 옷이 떨어져서 입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거의 없고, 뭐냐면 내가 실증이 나거나 아니면 유행이 바뀌어서 그 유행을 쫓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옷을 사 입습니다. 그러면 실제 개인의 문제에 있어서도 과소비라는 문제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멀쩡하게 있는 옷을 두고도 계속 옷이라는 걸 사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또 새로운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말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환경오염이라든지 아니면은 소비에 있어서 합리적인 소비라든지 아니면은 노동이나 생산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비합리적인 요소라든지 이런 게 이제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전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냥 각 기업이 해결해야 되는 정도의 문제로서 그냥 남겨뒀었어요. 남겨뒀는데 이제는 사회의 분위기나 또는 소비자의 개인적인 특징도 그거를 그 기업의 몫으로만 남겨놓는 게 아니라 어때요?
공공연하게 잘 우리가 그런 기업의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고 있다. 또는 제조 과정 또는 옷을 만들고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판매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어떤 부정적인 부분들 것들을 얼마나 잘 해소했는가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탐스 같은 그런 이제 운동화를 만들어내는 회사에서는 일단 기업이니까 신발을 잘 팔아야 되는 거죠. 그죠? 잘 팔아야 되는데 내가 이제 신발만 파는 거는 기업의 이윤만 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 지향적 마케팅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신발을 하나 사면 그죠? 아직 돈이 없어서 신발을 못 사 입는 누군가에게 그 신발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나의 소비를 한 거지만 나의 소비 행동이 또 다른 좋은 혜택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라는 뭐 이런 캠페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발을 팔지만 이제 혜택이 돌아가게끔 이렇게 하는 거고요. 나이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패션 브랜드 중에서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고 누구나 이제 나이키 신발 하나 정도는 가지고 신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열악한 조건에서 뭐 노동을 시킨다든지 이런 이제 아니면은 임금이 싼 데를 찾다 보니까 뭐 연령층으로 좀 낮은 연령층에게 노동을 시킨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지만 또 어때요? 더 좋은 혜택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운동화를 다 이제 중고 운동화를 수집을 하는 겁니다. 수집을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이제 재활용해가지고 예를 들면 학교 운동장 같은데 바닥재로 까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품을 소비자들은 잘 사서 썼지만 버리는 물건들을 또 해서 또 다른 뭐 이제 먼지가 나지 않는 다치지 않는 운동장을 만드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이제 기업에서 하는 그런 사회지향적 마케팅 활동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나이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력이라는 게 또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스포츠웨어를 만들어내고 선수들을 위한 옷을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기술력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시는 음료, 페트병을 갖다가 활용을 해가지고 축구 유니폼을 만든다든지 뭐 이러면은 기술력도 좋은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재활용하는 그러한 소재를 가지고 이제 유니폼을 만드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래서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기업들이 이렇게 판매라고 하는 또는 우리 고객만을 위한 것 말고 사회 환원적인 그러한 행동들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다양한 브랜드에서 다 실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리바이스도 페트병을 활용한 청바지 또는 이제 면을 유기농 면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에코, 뭐 환경 이런 것들을 이제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국의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 같은 경우는 아주 오염을 공해 환경 뭐 이런 데에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그러한 재료들이라는 이제 뭐 생각들이 있으니까 우리는 플라스틱 백이 아니라 에코백을 만들어내요 이러면서 이제 그거를 마케팅 전략으로 또 이제 제품의 핵심적인 본질로서 이렇게 가져가는 브랜드도 있고요. 또 이제 여러 다른 기업들도 어때요? 뭐 세계 재해가 났다.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한 기부를 한다든지 장학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나라에 가서 공장을 건설을 했다면 그 나라 지역들 뭐 학생들 또는 마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회 지향적 마케팅 철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즘에 이제 또 중요시 되고 있는 마케팅 흐름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간단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업 중심적 마케팅 관리 철학에서 그 다음에 고객 중심적 마케팅 관리 철학,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지향적인 마케팅 철학으로 점차적으로 시대가 바뀌면서 변화가 되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르러서는 또 이제 몇 개 더 중요한 마케팅 개념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객 관계 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관계 마케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 관계 마케팅인데 요거는 물론 본인들이 이제 각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 이윤을 추구하는데 연결되어 있는
이제 공급망 사슬, 우리가 뭐 서플라이 체인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가치가 부여된다는 말로 밸류 체인이라고도 얘기가 되는데, 이러한 패션을 만들어내는 원부자재 공급업자들, 그다음에 만들어서 유통하는 그 각 체인들이 서로 만족을 하는 거예요. 누구는 만족하고 누구는 손해를 보고가 아니라 서로의 만족을 구현함으로 인해서 서로 파트너가 돼가지고 장기적으로 어때요? 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원단 업체가 원단을 제공을 해줘야지 좋은 옷을 만들 수 있는데, 원단 업체에서 계속 뭐 납기를 못 맞춘다든지, 계속 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불량을 만들어낸다든지, 또는 봉제하는 데에서 자꾸 이제 그 처음에 샘플처럼 안 만들어낸다든지 이러면은 사실 그 봉제 공장도, 그죠? 직물 회사도, 또 그로 인해서 패션 브랜드도 굉장히 손해가 막심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이 서로 간에 어때요? 존재하고 서로 간에 장기적인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지 이제 좋은 결과들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 마케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요거는 뭐냐면 생산 과정에서의 관계 마케팅입니다. 그래서 파트너로서의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것은 뭐냐면 고객과의 관계 마케팅이에요. 그죠? 우리가 관계를 맺는다는 거는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관계를 맺는다는 것도 어렵고, 그 관계를 한 번 맺었더라도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사실 같이 적용되는 원리이긴 한데, 기업하고는 더더군다나 더 어려운 관계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장기적인 관계가 구축되어 있는 고객이 어때요? 우리 브랜드의 평생 고객이 되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 고객을 확보하려면 다시 우리 브랜드 알려야지요. 우리 제품 써보게 해야죠. 좋은 평 나게 해야죠. 이 설득하는 과정에 굉장한 많은 시간과 돈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랑 관계를 맺은 고객은 계속적으로 어때요? 그 관계를 하게 하는 거는 신규 고객을 만드는 것보다는 비교적 굉장히 쉽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생 고객이 되게 하는 것들을 잘 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의 관계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생산하기 위해서 파트너들과의 관계, 그죠? 그 다음에 우리와 이제 맺은 고객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에 보시면 제니아 브랜드의 고객과의 관계 마케팅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나오는데 어떻게 이제 그 실시를 하고 있냐면, 고객이 사간 옷을 다 데이터베이스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 안에 와서 어떤 옷을 샀고 어떤 구매 어느 만큼의 비용을 지출했는지를 보고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제 쇼핑을 하러 갔어요. 갔는데 사실 사놓은 옷을 장롱에 넣어놓고 잊어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물론 태그를 붙여놓고 그 시즌이 다 지나도록 태그를 띄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살 때는 좋아서 샀는데 잊어버린 거예요. 뭐 정신 없다 보면. 그리고 이제 손에 막 잡히는 옷들 입다 보면 그러면은 이제 또 옷이 없네. 그리고 이제 똑같은 거 가서 사오죠. 근데 막 나중에 찾아보면 똑같은 옷이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객이 얼마만큼의 빈도에 어느 옷을 사갔는지를 보고, 고객이 딱 오면 지난번에는 정장 수트를 사셨어요. 이번에는 뭐 셔츠를 사는 게 좋고요. 지난번 정장과 산 똑같은 색을 이미 사셨어요. 없는 색은 뭐 브라운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고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한 거죠. 왜냐하면 똑같은 거를 사가든지 아니면 다음에 사야지 그러고 집에 간 다음에는 또 옷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고객의 어떤 옷장을 관리해 주는 것도 고객과 평생 그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체험 마케팅인데, 이 체험은 사실 이제 고객들에게 다양한 체험을 하게끔 해서 이런 이제 관계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사는 게 한쪽은 판매, 한쪽은 구매, 이거를 넘어서 고객이 옷을 사기는 사지만 시각적으로 뭐 촉각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 다 어때요? 좋은 감정을 형성을 하면 평생 고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좋은 인상,
또는 강렬한 인상을 줘서 그 관계를 계속 맺을 수 있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케팅을 우리가 체험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체험 마케팅도 상표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광고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장에 딱 옷을 사러 들어가요. 그죠? 들어가면 예를 들면 매장이 뭐 지저분하다거나 아니면 옷이 막 질서정연하게 안 걸려 있어 가지고 정신이 없거나 그러면 이미 들어갔을 때 어때요? 별로 부정적인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 옷을 입어보고 싶은 마음도 안 듭니다. 근데 들어갔는데 옷장도 행거도 잘 정리가 되어 있고 한눈에 싹 봐도 어머 옷을 한번 골라볼까 하는 마음도 생기고 거기에다가 판매원도 굉장히 친절하고 그죠? 그 다음에 눈치도 보지 않고 그러면은 굉장히 좋게 이제 그 매장에 머무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원이 이것저것 입혀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요즘과 같이 뭐 디지털 화면 같은 게 있으면 거기다가 이리저리 이제 시연을 해볼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거죠. 만들면은 고객이 편안하게 앉아서 그거 시연한 거를 보기도 하고 실제 내가 입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감성적인 또는 여러 가지 체험을 하면서 그 안에서 좋은 감정들, 좋은 기억들을 이제 형성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그 브랜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를 통해서 반복 구매라고 하는 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루이카토츠나 뭐 나이키 같은 경우에 매장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시연해 볼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에다가 뭐 이제 우리가 화면 같은 거를 터치를 해서 보면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나오고 그 다음에 코디네이션 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보이고 이러면은 매장에 가서 재미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리저리 해보면서 신기해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나이키 같은 경우도 자기가 여러 가지 것들을 조합을 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만들어 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어떤 체험을 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좋은 감정을 형성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체험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도 요즘에 이제 패션 마케팅 중에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공동 마케팅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쉽게 얘기했을 때 협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마케팅을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는 그냥 각 산업은 그 산업의 특징대로 존재했어요. 예를 들면 자동차 산업은 자동차 산업만, 그죠? 그 다음에 가전제품 산업은 가전제품 산업만, 그 다음에 이제 패션 산업은 패션 산업만 각기 자기의 영역에서 자기의 일만을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점차적으로 그런 것들이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으로 공동 마케팅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제품 개발에서도 같이 협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마케팅을 같이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판매를 같이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로 일컬어지는데 뭐 공동 마케팅, 여기에 보시면 공생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죠. 뭐 코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전과 다르게 각 동종 업종이 아닌 그죠? 이종 업종. 예를 들면 패션하고 음식, 패션하고 가전, 패션하고 핸드폰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공동 마케팅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각기 서로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분야에서 서로 이제 협업을 하는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패션 브랜드에 이제 프라다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을 만들어내는 전자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둘이 조인을 해서 이름은 프라다로 하고 근데 이제 실제는 옷이 아니라 어떻게 핸드폰으로 그래서 프라다폰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은 전자회사에서 패션하고 더 가미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더 좋은 이미지를 이제 심어주는 거죠. 그래서 전자제품이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 냉장고가 음식을 냉장하고 냉동 잘하고 그죠? 핸드폰이 통화를 하는데 무리가 없고 이 수준을 좀 넘어서 아주 브랜드의 명성이라든지 세련된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부과해서 핸드폰에다가 이제 그런 이미지들을 부과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 뭐 아시죠? 냉장고하고 패션하고 별로 상관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 냉장고하고 패션이 같이 공동 마케팅을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냉장고는 냉장고가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잘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제 그림 같은 거를 넣는 거죠. 그래서 패션 디자이너의 그림 또는 디자인 아이디어가 들어간 것들을 집어넣어 가지고 전자 제품하고 그 다음에 패션
브랜드 또는 패션 디자이너의 협업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패션 브랜드와 디자이너도 협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처음에 말했던 그래도 요즘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욕구를 잘 채워주고 있다라고 하는 SPA형 시장에서도 SPA형 시장이 물론 세련된 감성, 그 다음에 접근 가능한 가격대, 그 다음에 상품 주기를 뭐 빨리 바꾸고 해서 트렌드를 많이 반영한 이런 강점이 있긴 하지만 또 명성이라는 부분이 필요해요. 그 명성이라는 거는 유명한 것뿐만 아니라 그죠? 좀 더 가치 있는 어떤 디자이너의 감성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이너로서 명성이 높은 사람들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격은 중저가대의 그냥 브랜드이지만 거기다가 디자이너의 가치를 넣어서 뭐 칼 라거펠터랑 협업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치를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동 마케팅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요까지가 저희가 이제 패션 마케팅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패션 마케팅이란 뭐냐, 그 다음에 패션 마케팅의 핵심 개념들, 그래서 고객의 필요와 욕구, 그죠? 패션 제품과 브랜드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 뭐 가치, 그 다음에 만족, 그 다음에 패션 시장,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거래되는 이제 제품들, 그래서 교환과 거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패션 마케팅이 소비자 입장에서나 그 다음에 기업 입장에서 중요하다. 그 다음에 패션 마케팅 관리 철학이 시대에 따라 점차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론 수업은 이제 여기서 마치고요. 나머지 시간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할 팀 활동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짜고 상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